자, 오늘 6월 15일, 오늘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유엔이 제정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날까지 제정했을까 싶은데요. 노인은 주로 어떤 학대를 받고 있을까요? 또 가해자는 누가 제일 많았을까요? 우리나라 노인학대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한국노인상담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 교수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마다 늘고 있다면서요? 많이 늘고 있죠. 많이 늘고 있고 이게 참 안타까운 소식이라서 사실 우리가 점차 노인사회를 접어들어가고 있지만 이 노인사회가 접어들어가는 동시에 사실상의 수치들이 거의 최고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긴 한데요. 네. 일단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2015년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자면 2015년도의 학대가 지금 905건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대비를 해보면 총 1,300건 정도가 증가를 한 거고요. 네. 그 전반적으로 이런 증가수는 뭐냐면 중복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11,900여 건 그렇죠. 정도요. 네. 단일 사례를 이 정도로 증가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노인 학대가 많이 증가했고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과거보다 학대 피해가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과거보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더 갖다 보니까 또 처벌도 많이 하고 신고도 많이 하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저렇게 늘어나는 건 아닐까요?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인식 개선 과정이 꽤 오래 있었고요. 실제 이게 지금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 11회를 맞았거든요. 네. 저도 오전에 이제 그 행사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인식 개선 과정들이 몇 번 거치다 보면 이게 노인학대구나. 심지어 우리가 방임이나 자기 방임 같은 개념이 노인학대에 들어간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학대를 받고 있구나. 이 학대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신고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본인도 알게 되고 네. 주변에서도 이해하게 되고 자식들도 스스로 이런 것들이 학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면서 동시에 처벌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자꾸 숨기지 말고 자꾸 이야기해야죠, 그죠? 그렇죠. 네. 어떤 유형이 제일 많습니까? 노인학대. 노인학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나 언어를 통해서 하는 이렇게 째려보거나 아니면 없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서 언어학대도 있고요. 신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때리거나 찌르거나 이런 네. 신체 학대 그것 말고도 경제 학대, 성적인 학대, 아니면 유기, 네. 방임, 자기 방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아직까지도 정서적 학대라고 봐야 될 텐데요. 네. 그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눈빛이나 행동이나 몸짓이나 왕따를 시키거나 네. 이런 일이 있거나 언어를 아주 대놓고 이야기해서 상대방에게 마음으로 또 지속적인 상처를 주는 경우를 네. 우리가 정서적 학대라고 할 텐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그렇군요. 학대, 네. 방임. 예를 들어 병든 부모에게 연락도 안 하고 방치한다면 이것도 방임, 이것도 그럼 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식사를 못하고 계신데 일부러 밥을 안 준다든지 병원에 가야 하는데 모시고 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멀리 있다 하더라도 내 부모가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연락 끊고 아프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쓴다면 이 역시 학대 영역에 들어간다는 네. 걸 우리 자녀분들도 아셔야 될 겁니다. 그것도 학대다. 네. 우리 사회 노인 학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실태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요양병원에 입원한 김모 노인, 실직 중인 30대 아들과 말다툼 중에 폭행을 당해서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돼지까지 땡기고 방에서 죽고 싶지만 자석이 아만 자석이 이렇게 갖고선 못이죠. 심지어 50대 어머니가 용돈을 달라는 20대 아들에게 머리를 맞아서 병원에서 숨진 경우도 있었는데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노인 보호 쉼터로 피신해온 이모 노인,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 전 재산을 넘겨줬는데요. 돌아온 것은 가족의 냉대와 학대였습니다. 일절 전화한 번이 없어요. 걔네들이나 잘 살면 괜찮은데 내가 이래서 무슨 지장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이런 노인 학대의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이어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들이 많았어요. 네. 지금 전체 학대 비중에서 가족의 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69.6%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인데 그중에서도 아들이 지금 36.1%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노노학대 영역에 들어가는 배우자 학대가 15.4%, 본인 이러니까 이거는 자기 방임에 들어가겠죠. 스스로가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이 14.7%, 또 딸이나 며느리 이렇게 기타로 들어가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들들이 학대 유형에서 가장 1순위를 지속적으로 계속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 노인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네. 시설보다는 가족에서 더 많은 부양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네. 아직도 아들이 더 많은 부양의 책임을 떠맡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런 게 사회적으로도 함께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가족들도 이제 아들의 몫만이 아니라 함께 나눌 부분이죠. 그 말씀은 같이 살면서 학대한다는 말씀이죠. 같이 살면서도 학대하고 찾아와서 학대를 하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부양해야 된다는 것에 화가 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과거에 받았던 아들로서의 프리미엄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뭐 장남으로서 혹은 아들로서의 프리미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박탈감이요? 분노하고 또 상속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그 YS 정부 들어가면서 N분의 1로 나누어졌잖아요. 네, 그 이후로도 사실상 책임은 가지고 있지만 권리는 행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아들들의 분노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죠. 네. 노인이 노인을 학대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이건 이제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노인이 노인을 학대할 때는 첫째는 부부, 곧 나이든 아내나 남편이 또 다른 배우자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든 자식이 더 나이가 든 부모를 학대하는 게 있고 나머지 하나는 나이가 들어 함께 늙어가고 있는 주변의 친척이라든지 이웃들이 노인을 학대하는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그 가해자 또 피해자 모두가 노인인 경우가 전체가 한 41.6%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그 증가 비율만 보면 50%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상 이 부부들 사이에서는 이게 학대라는 걸 모르고 배우자를 학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나이가 들어간 자녀들이 요새 우리가 뭐 캥거루족이니 뭐 네. 빨대족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오히려 학대를 가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80대만 넘어도 자녀도 뭐 금방 60대일 테니까 그럼요. 노인을 학대하게 되는. 노인 상담센터 소장도 맡고 계시니까 교수님이 뭐 학대와 관련해서 여러 사례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아서 근데 너무 끔찍한 건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분인데 이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온 날짜가 있어요. 네. 최근에는 기초연금이 함께 나오잖아요. 네. 이 날짜만 되면 40대 아들이 찾아옵니다. 이 어머니 70대고 찾아와가지고 그날 술을 이만큼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가 돈을 내놓을 때까지 소리 지르고 문짝 부시고 어머니 때리고 이러기를 늘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때가 네. 언제냐면 기초수급비하고 기초연금이 함께 나오는 네. 그날이거든요. 때리는 데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변에서는 이미 그 아들이 이렇게 망나니 자식이라는 걸 알지만 현장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무서우니까. 네. 그래서 그럼 어머니가 신고를 해야 될 텐데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무슨 일을 했냐면 사회복지사 1명, 경찰 1명, 그다음에 저하고 같이 그 월급이 나오는 그날 네. 아들이 찾아올 게 뻔하기 때문에 그날 이미 가 있었어요. 네. 가 있을 동안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어머니가 너무 잘하는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희가 CCTV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실제 그 기초생활수급비와 그리고 기초연금이 나오는 날에는 깜짝 놀랄 정도로 180도 다른 아들의 모습을 봤죠. 그렇군요. 이렇게 학대를 받아도 아들이 처벌을 받을까 봐 신고를 못하거나 또 신고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상담을 받고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있죠. 일단 어르신들이 이제 원래 우리가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노인보호 전문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의 대표 번호가 1577-1389입니다. 내가 학대를 받고 있다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이 학대를 받고 있다 혹은 우리가 신고 또 의무자들이 있어요. 네. 의사라든지 복지사라든지 이렇게 지금 이제 8개 직업군에서 14개 군으로 이제 확대를 했는데요. 네. 그 신고 의무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누구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학대를 받고 있다 싶을 때는 1577-1389로 연락을 하시고요. 그도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급하다 그럴 땐 11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앞서 그런 학대 사례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서가 아직도 내가 간섭은 할지언정 저기서 무슨 아주 가혹한 학대가 이루어져도 옆집인데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정서가 어떻게 보십니까? 정서의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보복이 두렵죠. 내가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그러면 누가 신고를 했는지 찾아가서 네.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가고 이 동네라고 하는 게 다들 문 닫고 사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소문이 또 빠릅니다. 네. 그렇다 보니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내가 봉변을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신고를 안 하시는데 기억하실 게 거의 신고자들의 신변은 다 보호가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신고를 해주셔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꼭 네.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호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뉴스 집중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